안녕하세요. 건강한 무료채굴 사랑 한바입니다. 3년간의 개발 과정을 거치고 우리가 1년 동안 채굴했던 무료 코인을 이제 출금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왔는데요. 이렇게 인고하던 끝에 출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명절을 앞두고 많은 분들께는 선물 같은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었지만 몇몇 분들께는 상당히 화가 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유인즉 보니까 체중이 변해서 얼굴 인증이 안 된다든지 또는 인증 메일이 수신함으로 안 온다든지, 그리고 또 거주 국가에 관한 문제도 있었고요. 또 비밀번호 분실 또는 그런 문제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 코인에서 코어에서 코인 인출 주소 바인딩을 했죠. 이것이 과연 정상적으로 신청을 한 것일까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국가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았어요. 댓글을 통해서. 따라서 현재 코어에서 인출이 불가능한 국가가 어디가 있는지 그것을 좀 정확하게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밀번호 찾는 방법과 또 이제 2월 6일 날 배포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빠르게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보실 것은 우리 코인 인출 주소 바인딩 페이지에서 이것을 눌렀을 때 여기 보시면 확대를 좀 해볼까요? You can link and change the wallet address 2 times at most 돼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숫자 2가 있죠. 이것이 3이 아니고 0, 1, 2 중에 하나면 이제 정상적으로 바인딩이 된 거예요. 물론 이 지갑 주소는 자신의 메타마스크의 지갑 주소와 맞는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부분이지만 일단 내가 이렇게 신청을 해서 정상 신청이 된 것인지 확인하시려면 여기 있는 숫자가 3이 아니면 된다라고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제 실제 직접 인증을 하면서 찍은 영상에서 이게 3에서 2로 변하는 것을 조금 보여드리고 싶기에 잠깐 보여드릴게요. 중간에 제 얼굴이 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틀어보겠습니다. 얼굴 인증을 저희가 끝마쳤죠. 조금 걸리네요. 잠시만요. 그런 다음에 로봇 검증이 아닙니다. 검증 중이라는 페이지가 뜨죠. 얼굴 인증 검증 중이라는 페이지가 뜨고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 검증 완료가 떴고 그 다음에 이 페이지가 떠요. 그 상태에서 그냥 완료가 됐다고 나가버리시면 안 되고 이 마지막에 코인 인출 주소 바인딩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야 성공이라는 문구가 떠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어드레스 3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숫자. 그 상태에서 제가 코인 인출 주소 바인딩을 누를 거예요. 누르면 코인 인출 주소 바인딩 성공이라고 뜨고 아직도 그 뒤에는 3times라고 돼 있죠. 이것이 이제 닫기를 누르고 닫기를 누르면 이제 다시 이런 페이지로 들어오고 여기서 코인 인출 바인딩을 누르시면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 2times라고 바뀌었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신청이 된 거예요. 정상적으로 신청이 되면 이렇게 위에 지갑 주소가 뜨고 자금 비밀번호는 사라진 상태. 그러니까 여기 숫자만 확인해서 1, 2, 0이 될 수도 있겠네요. 중에 하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숫자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인출할 지갑 주소가 변경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총 3번 신청하게 허락해 주겠다라고 한 거고 저는 3번의 신청 기회 중에서 한 번을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2번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한 번의 신청이 정상적으로 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를 확인하시면 된다. 3만 아니면 정상 신청이 된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당연히 이 주소는 메타마스크와 대조를 하셔서 맞는지는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주소 인출 관련해서는 끝났습니다.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국가 바인딩에 관한 부분이에요. 한국에 거주하시고 한국에 계속 계셨던 분은 상관없는 문제죠. 개인 설정에 들어가셔서 맨 상단에 국가 지역 바인딩이 있고 이것을 눌러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선택할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핵심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곳을 선택해야 되느냐의 문제였어요. 어떤 곳을 선택해야 되느냐의 문제였어요. 과거에 제가 모더 활동을 할 때도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펠로우나 어드미니스트레이터한테 많이 물어봤었는데요. 공식 공지를 기다리라고 했죠. 때문에 많은 유저분들께도 확인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식 공지 같은 공지가 제대로 나온 게 없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앱이나 아니면 미디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밖에 없어요. 이 에어드롭은 미국, 캐나다 및 OFAC 제재국가 이외의 사람들에게만 제공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저는 처음에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일단 이 에어드롭은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BOFAC 국가, 그러니까 OFAC가 아닌 BOFAC 제재국가 이외의 사람들에게만 제공된대요. 이 말은 저는 이제 BOFAC니까 우리는 BOFAC죠.
오펙 국가가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제재를 적용받는 국가들이에요. 테러리스트, 국가, 국제마약사범, 대량 살상용 무기 뭐 등등의 경제적 위협을 확산시키는 행위에 관련된 대상을 적용으로 하는 리스트죠. 그래서 OFAC 금지국가를 보면 뭐 부룬디, 쿠바, 이란, 이라크, 레바논,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그리고 남수단, 수단, 시리아, 베네수엘라, 예멘 그리고 고위험 국가는 알바니아, 벨라루스, 보스니아, 불가리아, 콩고민주공화국,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콩고,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슬로베리아, 짐바브웨 정도 있고 발칸반도, 콩고민주공화국 이렇게 쭉 있는데요. 이 국가들이 아닌 국가에 에어드랍을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해석 자체가 좀 잘못됐어요. 왜냐면 이 에어드롭은 미국, 캐나다와 OFAC 제재국가 이외의 사람들에게만 제공된다라고 했으면 이해를 했을 텐데 이게 non-OFAC라고 돼 있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혼란을 좀 가져왔어요. 당연하게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미국과 캐나다는 당연히 되는 거 아니야? 왜? OFAC 국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가 된다고 하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BOFAC니까 아까 그 리스트에 있는 나라를 제외한 국가, 우리나라 같은 국가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은 미국에 거주 중이신 분들이 국가를 미국으로 선택했는데 국가 바인딩을 할 수 없다고 나왔나요? 그 실패라는 문구가 굉장히 많이 떴어요. 제가 지금 디스코드를 통해서 사실 오늘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를 거의 다 찾아봤는데요. 이 공지가 오픈되고 난 이후에 미국의 주소를 가지고 바인딩을 하신 분 중에 성공하신 분이 단 한 분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모더들의 공지글을 최근 오늘 나왔어요. 오늘 오전에. 그래서 다시 좀 소개 드릴게요. 제가 모더였을 때는 뭐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이크나 어드미니스트레이터한테 질문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자꾸 이런 곤란한 질문을 많이 해서 잘렸던 것 같아요. 아무튼 보시면 땡큐포 고맙다 코어에 관심을 많이 가져줘서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없다. 에어드롭을 할 수 없어. US 그리고 캐나다 또는 여기는 OFAC 국가라고 돼 있죠. OFAC 제재국가. 여긴 논이 빠졌어요. 이것들이 모더들한테 이제 다 연락이 간 건가 봐요. 공지를 한 거죠. 보시면 다른 모더가 소개하는 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미스틱 모더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문구예요. US, 캐나다, 그리고 OFAC 제재국가는 에어드랍을 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여긴 프랑스어 채널인데요. 잠깐 번역을 해보면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 법적 규제상의 이유로 미국이나 캐나다 또는 OFAC가 승인한 국가에서 에어드롭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더를 경험을 해보니까 알게 된 건 보통 이런 질문은 모더들이 먼저 이제 어드미니스트레이터나 펠로우한테 막 물어봐요. 그러면 걔들이 답변을 해줘요. 유저들한테 이렇게 답변을 해줘라 하고 역으로 지시가 내려오는데 그런 지시가 이것인 거죠. 자, 그러면은 모더보다 한 단계 높은 이제 펠로우 답변을 좀 볼게요. 불행하게도 미국과 캐나다는 에어드롭을 받는데 포함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미국하고 캐나다는 안 되는 거예요. 확인을 했어요. 근데 보시면 이 미디엄의 공지글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건 맞아요. 왜냐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캐나다, 그리고 논 FAAC라고 돼 있죠. 이 논만 없었어도 FAC 제재국가와 미국과 캐나다는 제외구나 라고 이해했을 텐데 이 BOFAC 국가라는 것 때문에 저는 많이 혼동을 했는데 여러분은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미국과 캐나다는 제재국가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출금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맞고 따라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아무래도 미국을 선택해 봤자 안 되는 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선택할 수 있으면 한국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미 다 공지가 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미국을 선택하면 할 수가 없어요.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제가 예전에 모더 생활을 하면서 옛날 채널은 이랬잖아요. 이렇게 언어별로 각각 채널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언어들을 쓰는 나라들 중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OFAC 제재 국가들도 이 언어들을 다 사용을 하는데 진작에 이렇게 그 제재 국가들은 에어드롭을 받지 못한다를 진작에 알려줬으면 많은 사람이 이렇게 화가 나는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무료 채굴을 하면서 앱 내에 보면 그런 조항들이 많아요. OFAC 제재국가는 에어드롭을 할 수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은 있었고
또 한국은 그런 데서 자유롭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뒤통수 칠 만한 일이에요. 쿠바, 러시아 이런 국가들이죠. 여기 보면 러시아는 없긴 없네요. 러시아어도 있었을 텐데 러시아어는 처음부터 만들진 않았나 봐요. 뭐 얘네가 처음부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알려줘야지. 2년, 1년 동안 무료채굴 맨날 하고 열심히 한 사람들 이제 와서 출근 못하게 된다면 그거 정말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지만 지금 해외 채널에서 굉장히 많은 불만을 표현하고 있어요. 불만이 아니죠. 맞는 말이에요. 미리 알려줬으면 난 1년 동안 뭐 했냐.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국 유저가 파이의 노드 순위를 봐도 미국이 그래도 제법 높은 순위에 있거든요. 뭐 그만큼 무료 채굴이 개발도상국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선진국도 많은 참여를 하고 있는데 법적인 문제로 그랬다니 어쩔 수 없는 건 알지만 미리 알려줬으면 좀 이렇게 손해보는 사람은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걱정이 돼요. 뭐 코어 팀에서는 당연히 미국, 캐나다 뭐 모두 하고 싶겠죠. 하지만 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하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근데 여기 모더 중에 한 명이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코어는 법적인 규제로 미국, 캐나다, OFAC 승인 국가에 에어드롭을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지만 그러나 코어다운은 곧 추가적인 세부 정보를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 커뮤니티에는 에어드롭을 할 수 있다고 곧 추가 정보를 좀 준다고 하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도통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글은 이 모더만 얘기를 한 거라서 그렇게 신뢰도도 없고요. 자, 그래서 국가 선택은 미국과 캐나다에 거주 중이신 분들은 한국을 택하시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비밀번호 수정을 하고 싶은데 이전 비밀번호도 모르고 또 자금이체 비밀번호를 설정을 하려면 초기 설정하려면 여기 로그인 비밀번호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앱의 로그인 번호를 모른다 했을 때는 계정 해지는 절대 누르시면 안 되겠죠. 절대 조심하세요. 터치하고 안전하게 종료를 누르시면 초기 로그인 화면으로 갑니다. 이렇게 비밀번호 이즘 버튼이 있어요. 요걸 누르시면 등록하신 가입 시 등록했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서 비밀번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월 6일 날 출금이 메타마스크에 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선은 여기 앱 중간에 보시면 코어 위트로우 노티스라고 있어요. 여기를 눌러보시면 공지사항이죠. 요것을 잠깐 번역해서 보여드릴게요. 오늘 뜬 공지인데요. 이 내용이 좀 바뀌었네요. 원래는 2월 6일 하고 5월 15일 두 번에 걸쳐서 그때까지 취합된 것을 서버에 보내서 스마트 컨트랙트 자동화로 이제 출금을 하나씩 진행한다고 했죠. 대신에 언제까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는 없었기 때문에 저는 2월 6일 날 이제 서버로 보내는 것이지 2월 6일 날 출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2월 6일부터 2월 23일까지 이제 취합된 주소에 사용자 배치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공지가 좀 나왔어요. 이 말은 우리가 오늘 시간으로 1월 말쯤이죠. 1월 말부터 2월 6일까지 이제 신청을 받는 거고 그리고 2월 6일부터 2월 23일까지 출금을 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아무래도 빠른 기간 내에 배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원래는 저희 최초 공지에는 60일이었죠. 그러면 약 2달인데요. 2달보다 지금 훨씬 빠른 기간에 출금이 될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뒤이어 나오는 내용도 이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타임라인 전에 이 기간 전에 가능한 빨리 토큰을 출금 신청하라고 되어 있죠. 얘네들도 유저를 혼란스럽게 하면 할수록 자기들이 더 힘들고 욕을 많이 먹기 때문에 좀 상세한 공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공지를 보면 그렇게 오해할 필요가 없어졌네요. 그러면 2월 6일부터 23일까지 이제 처리할 예정이고 아무래도 빨리 받는 게 좋겠죠. 근데 그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서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예상을 못 하겠어요. 근데 하나 생각해보자면 저희가 테스트넷을 통해서 트랜잭션을 보내서 3K 채굴 해시를 받았던 것에 기여도만큼 우선순위를 해주려나? 그거는 아무도 모르겠어요. 탈중앙화적인 방법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상 그렇게 내용 좀 전달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요. 초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얼굴 인증이 실패하거나 이메일을 못 받았거나 하는 부분에 또는 미국 국가 바인딩을 잘못 선택하셨거나 하는 분들께는 위로의 좀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은 2월 6일까지 시간이 그래도 조금 남았으니까 최대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얘네들이 워낙 소통이 안 되는 애들이다 보니까 좀 사실은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도 1년 동안 한 거니까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노력은 좀 해봐야겠죠.
우선 가능한 방법은 제가 보니까 이게 통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나이를 눌러서 개인 설정에 여기 사용 조항이 있어요. 사용 조항에 페이지가 굉장히 긴데 이것을 끝으로 쭉 내리면 네, 여기 만약 어떤 질문이나 요청사항이 있다면 support@satoshi.xyz로 메일을 보내달라고 해요. 예, 제가 메모장에 좀 적었는데요. support@satoshi.app.xyz. 얘네가 지금 규정으로 하는 미국, 캐나다를 선택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은 해결할 수 없겠지만, 기타 나머지 본인이 맞는데 얼굴 인증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가입했던 계정이 뭐 예를 들면 다음이 카카오 메일로 통합됐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회신을 못 받고 있거나 할 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좀 구글 번역기나 카카오 번역기 등을 통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작성해서 좀 보낸다면 그래도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도 좀 뭐라도 좀 시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핵심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코어에 출금 바인딩이 정상적으로 됐는지 확인하려면 요걸 눌러서 여기 숫자가 1, 3이 아니면 된다라는 부분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혹시 이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확대를 좀 했어요. 요 세로 창인데 요 주소 바인딩에서 어드레스 한 다음에 숫자가 나와 있는 게 3만 아니면 된다, 요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 주소 메타마스크 지갑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된다. 그리고 국가와 관련해서는 현재 미국과 캐나다는 불가능하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얼굴 인증이 안 된다면 밝은 곳에서 한다거나 어두운 곳에서 한다거나 명암 차이에 따라서 또 인식률이 틀려질 수 있으니까 그런 시도도 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앱 내에 비밀번호 찾기와 자금이체 비밀번호 변경도 있고 또 메일함 교체 기능도 있으니까 만약에 하다 안 된다면 그런 쪽도 좀 접근해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메일함 교체, 자금 비밀번호 수정, 요렇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